네,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CDM 파트너스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또 여기 이렇게 회원으로 되어 있는 저희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하고 있는 저희 행사, 여성 스타트업 포럼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이 포럼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소망하는 그런 형태여서 수건 사업처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조직화가 되었고,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고요. 왜 이런 교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뒷단에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의 인생들을 조금 사회 진출에 대한 사회생활을 했던 인생들을 살펴보면 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대학에 있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알바를 했었어요.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근로장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포지션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조금 나한테 맞을까? 라는 고민이 되기 전에 어떠한 계기로 이제 직장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12년 정도를 대학의 직원으로 살았고요. 그 12년 중에 5년 정도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운영 총괄 팀장으로서 제 인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다가 그만뒀어요. 남들은 왜 이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냐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는 있었던 것 같고, 그만두고 나서 이제 3년 정도는 이 이전의 회사 직장 소속으로 엑셀러레이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의 소속으로 갖고 직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뭔가 대표로서의 포지션을 가졌을 때 전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주위에서 너무 많은 도움들을 주셔서 저는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잘 3년간 해오다가 올해 초에 큰 결심을 하면서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됐죠. 이전에 3년은 저희 회사에 되게 많은 코파운더들이 있었고, 그 코파운더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면서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 생활을 하고 있고, 제 인생에서 나름대로 지금이 가장 급박하고 가장 목마르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많기도 하면서 한계점이 있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제는 바운더리고요. 이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뒷단에 제 16년의 생활에 바운더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CDM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스튜디오를 지점으로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런 뭐 행사라던가 아니면 뭐 온라인 촬영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애를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간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제 영역이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 이전에는 제가 누군가의 직원이었고, 또는 집에 가면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는 자녀이기도 하고, 어딘가에 저는 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제가 올해 독립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됐던 거죠. 너무 기뻐서 저는 이 공간을 굉장히 애정합니다. 공간도 보시면 이게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이 사무실 자체가 사무실처럼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누구나 와서 누구나 어느 시간에 오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저는 이 공간을 응접실이라고 부릅니다. 응접실의 컨셉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고, 이 공간이 굉장히 제게는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큰 바운더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돼서 이 영상 자체가 뭐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기관이라던가 기업의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고요. 일반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기업들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를 갖고 있어서 뭐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영상 제작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엑셀러레이터로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역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조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하나를 다 완수해내는 게 저는 사실 되게 힘든데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은 저는 파일럿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 15년간은 누군가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처지였는데 지금 저 1년은 저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거든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고민 때문에 사실은 잠도 잘 안 와요. 제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 제가 그런 글을 썼었는데 왜 아빠가 그렇게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을까? 이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다 자야 되는데 아빠 혼자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담배를 계속 태우시면서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는 저렇게 안 주무실까? 난 너무 자고 싶은데 저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막 이런 생각을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이해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몰입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이렇게 투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도입 부분을 게으르고 공부 못하는 아이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게으르고요. 진짜 공부 못하는 아이였어요. 여기 되게 조그맣게 제가 써놨는데 저게 저의 고등학교 때 저의 점수입니다. 학업의 점수예요. 제 수학 점수는 늘 10점대였고 영어 점수는 20점대였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잘하는 건 체육 음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을 쓰는 그런 수업들은 되게 잘 했었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희 집안 분위기는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렇게 저는 잠깐 약간의 일탈을 꿈꿔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었거든요. 전 노래를 되게 좋아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선희를 보면서 나도 가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아이였는데 한 번도 부모님한테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 되게 샤이한 아이였고 그리고 게으르고 공부 못하는 아이여서 늘 그만 자라, 그만 놀아라,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많이 듣고 부모님도 되게 걱정 많으셨겠죠. 맨날 영어, 수학, 국어 되게 중요한데 맨날 저 점수를 갖고 왔었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제가 노래하는 걸 듣더니 너는 성악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주셔서 그걸 처음으로 집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엄마 저는 성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 모르게 선생님하고의 독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게으르고 공부 못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셉 그대로 성악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성악을 할 때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성악할래요 이렇게 됐던 거죠. 내가 성악을 결심하면 저는 성악가들의 무대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게으르고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져서 어떨 때는 막 그 시험 성적 받아오는 그런 기간에는 막 온 집안이 막 이렇게 긴장하고 그랬어요. 제 성적표 때문에 막 엄마 아빠 화나시고 막 집안이 막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건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저희 조카들 저 사촌 오빠들 중에서 조카들이 되게 큰 사촌 오빠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려서 사촌 오빠들한테 아이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사촌 오빠들이 이제 다 커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됐었는데 애들이 공부를 막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공부 잘 못해. 근데 괜찮아. 정의고모처럼 되면 된대. 이렇게 얘기를 조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집안에서 얘기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게으르고 공부 못하는 아이로 대학교까지 겨우겨우 학업을 마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나름의 인생을 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으르고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저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다시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게으른 건 사실 천성이거든요. 저는 뭐 밤 12시, 1시까지도, 낮 12시, 1시까지도 잠을 되게 깊이 잘 자는 그런 친구였단 말이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돼요. 그 취업을 한 게 아까 얘기한 그 1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년의 세월이 사실은 대학의 직원으로 있는 12년의 세월이었는데요. 저는, 뭔가 제가 만족스럽지는 못했나 봐요. 2년차 됐을 때부터 퇴사를 꿈꾸면서 그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2년차 때부터 퇴사를 꿈꿨는데 12년이나 버틴 거예요. 전 진짜 잘 버텼습니다. 제가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고 싶은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 세 분의 그 되게 험난한 벽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저희 부모님이셨고, 두 번째가 저를 이만큼까지 키워준 팀장님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한테 너무 많은 과업을 맡겨주신 단장님, 이 세 분의 허락이 없으면 저는 그 조직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을 설득하는데 12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퇴직을 꿈꾸게 됐던 가장 첫 번째 이 사건이 뭐였냐면요. 저희 그 대학에는 사실은 되게 많은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계급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직급들이 있고 그다음에 포지션들이 좀 달라서 제가 근무했던 그 포지션은 대학 안에서 채용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포지션,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곳에 계약직 형태로 제가 채용이 됐었는데 저는 국립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혼자 계약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때는 여직원이었죠. 여직원이 하나가 이렇게 계약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막 이렇게 사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대학의 산단도 지금은 되게 많은 사업비를 받고 있거든요. 일이 막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막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희 사수가 저한테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상사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저희 상사분이 그때 이런 얘기가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딱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쟤는 시다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시다구나, 내가 이 조직에서의 포지션은 시다구나 라고 됐고, 그때 같이 있었던 모든 제 사수들 그리고 저의 선배들이 다 얘는 시다구나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박혀져 버려서 저한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내가 그 정도만 일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가졌었고요. 불만을 갖는 중에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많은 불만들이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나한테 기대하는 조직이 아니니까 기대 없이 나도 나 할 만큼만 하고 퇴근하면 돼 라고 해서 저는 5시 50분부터 짐을 싸요. 그리고 5시 59분이 되면 책상에서 일어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 그냥 편한 거예요. 이게 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고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조금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냥 재밌게 다니자라고 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되게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이 맞나?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강연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계약직 직원으로 있을 때 어떤 교육을 가게 돼요. 회계교육이었는데, 회계교육을 갔을 때 저 한 4,500명에 되는 청중들이 있었고, 그 4,500명의 직원들을 교육하는 교육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자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어느 대학의 회계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두드려 맞는 듯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의 팀장인데 저렇게 강연이 가능하다고?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명함을 받으러 막 갔어요. 그분한테 가서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명함을 봤더니 거기에 회계학 박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명함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아, 박사가 되면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일개 직원이 아닌 좀 더 높은 포지션, 그리고 좀 더 덜 공부 못하고 덜 게으른 아이라고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혼자 공부를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때가 제가 아이를 막 낳고 저희 아이가 3개월 됐을 때예요. 저희 아이가 2월생인데 3개월 됐을 때 석사를 진학하게 됐어요. 석사를 진학하게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 등록금을 다 대주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선 너무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늘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얘를 혼내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석사에 진학을 했고 보이시는 것처럼 우수 논문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자마자 박사에 진학을 하고 지금은 박사 수료해서 논문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사촌 동생들이나 조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정의고모처럼 정의고모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대학 다닐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학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들 그냥 집에 있고 남들 일하지 않을 때 혼자서 100시간, 200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듣고요. 대학 산단에서 딸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에 되게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때 열심히 안 했던 게 후회가 돼서냐?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저는 공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저러한 자격증이 저한테 필요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도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은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받은 인정이 이제 제가 팀장을 맡은 그 사업에 유공자라고 하는 전체 57개 대학에 57명의 팀장들 중에서 10명 딱 뽑았고 수도권에 2명 받았거든요. 그 팀장으로서의 그 유공자 표창을 받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퇴직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이 대학의 생활에 너무 이렇게 물들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나가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제가 12년을 퇴직을 꿈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퇴직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도움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좋냐, 아니면 뭐 산단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제 성향하고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퇴직을 할 때 세 분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분의 허락을 다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퇴직할 때 저희 총장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게 몇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네가 여길 떠나면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학교 안에서나 이정이지 네가 나가면 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의 그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바운더리였던 건 대학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이정희의 위상이 밖에 나가면 아닐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내 바운더리를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 그럼 나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야 내가 또 다른 이정희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바운더리라는 게 경계나 영역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제 지금 바운더리는 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저의 바운더리고, 그리고 그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던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바운더리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바운더리가 저한테 되게 소중했어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좀 더 많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제 바운더리가 사실 올해부터는 끊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독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감싸줄 울타리가 저 외에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런 조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큰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누군가에 의지하고 제가 예전에 가장 좋아하는 말 또는 저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나는 칭찬에 춤추는 고래야 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돈이 되지 않아도 저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면 또는 그가 나를 좋다고 얘기해주고 그가 나를 칭찬하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보람이고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일들을 했고 그 안에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도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바운더리를 찾아다녔어요. 제가 그 대학이 나의 바운더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저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었고, 어떻게 보면 가정도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저의 바운더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고 싶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저는 누군가의 바운더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혼자가 되어서 이만큼 힘드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늘도 돼주고 담도 돼주고 울타리도 돼주자. 그런 사람이면 나도 그들이 나의 울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요즘 굉장히 바운더리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이렇게 정했고요. 어려서부터 올바른 길을 그러니까 올바르다? 제대로 된 과정을 다 밟으면서 그 안에서의 우뚝섬을 갖고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하지 않았던 그러한 성향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그 15년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럼 매번 불행했냐?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목마름이 있었고, 그 목마름이 결과적으로 계속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바운더리가 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일들을 할 거고, 그리고 제 바운더리가 돼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은 땡깡도 부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포럼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잠깐 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제가 할 때 옆에서 꼭 저의 바운더리가 돼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바운더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